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박성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박용진 의원 미니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의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예. 박성중 의원님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들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박용진 대권 도전 시도, 대권 도전 시동이군요. 시동.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용진 의원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죠.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민 깊게 하고 있고요. 넓게 이야기를 듣고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여를 하려고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그 젊은 치기에 한번 도전해 보마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우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뭔가 어디서 브리핑을 하신 게 아니라 언론, 그러니까 지역 언론 방송 인터뷰 와중에 어떤 비슷한 취지,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거를 기자가 쓴 거기 때문에 조금 기자가 오버해서 쓴 거 아닌가, 과잉 해석을 한 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박 의원님 말씀 지금 듣고 보니까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일단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기득권에 젖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에 그런 정치에 맞서는 게 우리 시대 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정체에 맞서는 변화를 만드는 거 그리고 분열에 맞서는 이제 통합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짜 정치인이 해야 될 용기 아니냐. 중요한 일이죠.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는 보면 너무 상대 조롱하는 게 이게 정치의 본질이고 기능인 것처럼 폄하하고 이러는데 그런 면이 아니라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그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해달라고 국회를 만들고 정당을 지지하고 하시는 건데 정치인들이 그냥 손쉽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일만 너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요. 이게 이런 자세가 사실은 오히려 저희 진영 안에서 박수 못 받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당의 진영에 있는 분들, 당에 있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설득하고 깊게 또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사실은 제일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노당. 가장 오른쪽으로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왔다는 게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왼쪽 오른쪽 다 이용하고 중앙 돌파도 하고 그래서 운동장 넓게 쓰는 축구하는 것처럼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가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준 일이다 이 생각합니다. 정계의 손흥민이 되고 싶다. 그렇게 또 해주시 감사합니다. 정계의 손흥민을 꿈꾸면서 대선판에 손흥민으로 뛰겠다. 정치의 손흥민, 감사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네가 좀 뒤에서 백업을 하지 왜 직접 나서냐? 역시 골은 넣어야 맛이죠. 이 정도면은 이게 무슨 고민 중이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고민 중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대선까지는 그리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대선이란 선거를 생각하면. 제가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거두십시오. 나는 시장인 줄 알았더만 대통령으로 지켜가네요. 그러니까요. 용기가 아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나이 인생 선배로서 예. 한마디 건넌다면은 예. 무조건 젊음이 좋은 건 아니다. 서리건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지금 70대 후반, 네. 80대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통합이라든지 그게 요사이 뭐 한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닌 네. 비토크라시 양쪽으로 나눠서 너무 분열의 예. 정치를 한다.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런 어떤 비토크라시를 지향하고 새로운 통합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정치 세대 교체 그런 측면에서 참 참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신하다. 예. 응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너무 젊다고 그걸 내세우지 말라. 약간 견제도 하시면서 응원도 하시는 그런 발언이신데, 아니 근데 박용진 의원님, 그럼 서울시장 출마는 지금 박성중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그으신 거네요. 그쪽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군요. 네. 거긴 아니군요. 대선으로 직행한다. 대선 지금 판세를 보면 그 당에는 이미 이재명, 이낙연 두 분,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뭐 굳이 더 필요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그렇고 어쨌든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네. 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오는 건 모두에게 이롭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그 다른 선택지 또 다른 선택지를 만드는 노력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시긴 하지만 어떤 시대를 만들어 나갈 거냐를 가지고 서로 네. 이야기를 하고 논쟁하는 사이에 예. 더 풍부한 이런 예. 선택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간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거기에 박용진 이름을 넣으면 됩니까? 대권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예? 오늘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넣어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미니 인터뷰 여기까지 끝. 이제 뉴스다 가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상한가 하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하한가를 골라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시세의 90%까지 이제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공표가 됐습니다. 네네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선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삼는 것은 예. 공시가격 시세의 90%. 그 네. 기준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묻고 싶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뭐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대만의 사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전혀 엉뚱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대만은 지금 시세의 90% 하는 것은 양도소득. 우리는 양도소득 100%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가를. 양도소득세는 그 공시현가를 가져왔어요. 지가는 사실 우리가 재산세 내는 이런 경우는 20%만 적용합니다. 그 대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도 이거 굉장히 어떤 재산세라든지 뭐 종토세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산 보유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60년대 기준을 그대로 평가하고요. 예. 영국은 91년도 가격을 그대로 평가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도 골치 아프니까 1년에 6% 이상 못 올리게 하고 5년에 20% 이상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한마디로 이제 많은 국민들 또 특히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체킹해보고 또 인터넷에 어떤 여러 어떤 반응들을 보니까 역시 이제 국민 잡는 세금 폭탄이다. 또 뭐 실질적 정세다. 또 가렴주구 정책이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굉장히 야당에서 좀 우려하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포퓰리즘, 이 표심 정책이다. 지금 이번에 6억 원,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는 인하를 해줍니다. 네네. 그것이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은 그 주택이 한 1,800만 호 좀 넘습니다. 예. 그중에 공시지가 6억 이하가 한 60%, 50몇 프로, 60% 가까이 됩니다. 아마 인원수로 되면 70% 될 겁니다. 네. 이래 되면 70%는 인하 깎아주고 30%는 왕창 올리고 예. 이렇게 해서 양분을 시킨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려해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앞으로 바로 좀 더
좀 더 숙고하고 하나의 프레임을 설이 걷다 그 말씀이에요. 네네. 프레임을 제시하는 걸로는 방향은 알겠습니다. 맞지만은 알겠습니다. 좀 더 수기하고 좀 더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폭탄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자, 박용진 의원님. 조금 전에 대선 얘기하다가 또 다시 부동산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시지가 현실화. 표심 정책,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표 얻으려면 세금 깎아줘야지 세금 늘리겠다고 하겠습니까?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70%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위에 계속해서 30%만 올린다 그 강차 올린 거죠. 말씀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야당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같이 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에도 공시지가에 대한 비판은 있었고 정책적으로도 이 공시지가는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공시지가가 앞뒤 뒷뒤 그 공시지가가 달라서 뭐 네.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라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었거니와 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조서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어쨌든 세금 올리는 욕먹는 정책을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보다는 뭐 세금을 올리면 올린다고 때리고 네. 그래서 지가가 좀 낮은 쪽은 좀 깎아주자고 그러니까 또 그래 깎았다고 욕하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일관성을 잃어버린 이야기는 그야말로 뭐 흔한 말로는 내로남불이 되고 정책적인 설득력을 잃으니까 야당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야당이 만일에 정권을 잡더라도 예. 이런 문제에서 부동산에서 조세 형평성을 바로 잡는 문제는 꼭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올리는 거 맞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 공시지가 현실화되면 그에 따라서 예.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집값도 올라가지 않는데 그 세금이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자, 박 의원님.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잘못 봐가시고 그냥 어허. 원론적인 거 말씀하시는데 원론입니까? 공시지가 저희들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완전히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69% 69% 네네. 69% 정도가 70% 1% 미만의 그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아파트 주택 다 예.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뭐 그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5, 네네. 6% 정도 돼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뭐 세계 각국에 비교하면 그 공시지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실제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니까요. 그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거 60년대 가격을 하니까요. 영국은 90년대 가격을 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낮게 가표를 평가하는 것이 원리다는 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이제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69%인데 네. 80% 정도까지 지금 90%는 예를 들자면 예. 그 금매하는 기간은 90% 이하도 팔 수 있습니다. 예. 경기가 빠지면 90% 이하 금방 한 방에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한 80% 수준까지는 집값은 오르내리니까. 네, 최대 80% 정도를 상한선으로 잡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준은 거의 매년 3%씩 올라갑니다. 그냥 그 공시지값만. 네. 그리고 나머지 세율도 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3%도 너무 많다. 그래서 1년에 1%씩 올려도 뭐 11년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서서히 방향은 맞되 네. 목표라든지 전체 속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뭐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상속세라든지 이런 몇 가지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59가지 항목이 있죠. 정해지죠. 방금 네, 있는 세율이. 세금 외에도 네.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모든 연금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부담금에 다 영향을 미치고 또 공시 어떤 공매지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도 영향을 미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된다.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 정부가 아마추어라는 이야기가 저는 공무원은 아마추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 정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이번에 왜 이렇게 90% 정했느냐 예. 한번 확인해 보니까 뭐 국토연구원 일반 제시는 했지만 국토연구원이 잘못된 걸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 다만 그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당정의 힘이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이 이런 걸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박용진 의원님 어제 어떤 얘기들이 좀 유행했냐면은 이게 결국은 정부에다가 세금 월세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집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주인한테 내고 자기 자가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한테 월세 내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세금이 너무 올라가서 이런 얘기들이 어제 돌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금이 올라갈 만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는데 그 환영받을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조금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인 사회보장의 제도라든지 이런 건 자꾸 늘어나고 폭이 커지고 있는데 네. 세금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고민은 실질적으로 하긴 해야 될 때가 필요하긴 필요하다. 되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만과 지적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증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또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른바 집값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사회적 합의와 구조가 서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우리 사회 지금 아주 이 부동산 문제로 얘기되는 이 집값의 문제, 그리고 주거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마치 해일 밀어닥치듯이 계속 문제가 밀어닥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내놓고 거기에 대한 논의에 정치권이 이렇게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의 부작용, 특히 지금 이제 전세난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혼란을 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뭐 아마추어다 그런 말씀은 그건 사실은 누워서 침 뱉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당도 이제 정권을 운영하던 시절에 보여줬었던 정책적 부작용이 많았던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아마추어냐 이렇게만 얘기하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떤 문제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전세대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 어떤 그 대책안들을 좀 마련하고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나온다 하면서 연기가 돼서 그 자연 발생적으로 매매가가 조정이 돼서 되면 정세도 안정이 되겠다라고는 얘기하시지만 실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문제거든요. 예, 당장의 문제이고 한가롭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전세가 대단히 발생한 게거든요. 제 같은 경우로도 4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집도 운영하지 못한다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청가구 던면 대단지 주택에 전세가 한 건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정부는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유일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 이런 걸 간과해서 이번에 어떤 임대차 3법을 함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이 공시지가도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 끝이 안 나는 문제라 이렇게 양쪽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셨으리라 보고 상한가 안가 부지런히 박용진 의원 상한가 안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골라오셨을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 얘기도 한 2시간 걸릴 텐데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지금도 혼란하지만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그 혼란 끝에 분열과 비난, 저주, 조롱 이런 정치적 스타일이 아닌 통합의 길을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보자고 합니다. 막말, 조롱 뭐 이런 걸로 얼룩진 트럼프가 아닌. 네.
그 반대를 선택했다. 바이든의 그 뭐 당선 뭐 수락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연설에서도 승리 선언 연설에서도 그런 국민 통합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도 지금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뭐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앞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야 4년 만에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고 서로 총 들고 나와서 상대를 겨냥하다니요. 뭐 이건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미국 국민들이 여기는 공화당주야 여기는 공화당 사람들이야 했었던 그 지역에서도 다른 선택들을 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통합의 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당선인이 여러 가지 많이 뭐 이렇게 우려도 있고 네.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더 많이 챙겨야 될 지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인생과 그의 정치사 전체에서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중도의 길을 걸어왔었다고 하는 측면을 보면 어쨌든 미국 국민들의 대선에서의 선택은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막말 정치의 철퇴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전혀 달리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는 네. 통합한다고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당선인의 말로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레토릭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토릭이다. 저 그렇게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저는 세 가지로 이제 평가하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어떤 비토크라시 양쪽 정치 데모크라시 민주정치가 아니라 양쪽으로 나눠지는 정치의 개념을 최근에 세계 각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그걸 보면서 상당히 그런 비토크라시의 전형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거 과정에서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124년 만에 처음 불복 선거에 대한 불복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전형을 많이 제시했는데 네. 민주주의 어떤 전형으로서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에서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번에 당선자 낙선자가 최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당선되고 낙선됐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사전 투표라든지 우편 투표라든지 네. 새로운 어떤 방식이 도입돼서 어떤 대선의 흐름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도 대선의 어떤 관점을 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네. 좀 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새겨야 될 지점들이 많죠. 그러죠. 이번에 보면서 저런 건 우리 담지 말아야 돼. 그렇죠. 담을 것도 있고 안 닮을 것도 있고. 그러게 뭐 말입니다. 차원.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제도를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좀 더 다양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들리는데 다행스럽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야당의 일부 의원들께서 네. 사전 투표하지 마라, 그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적어도 우리 시스템이 미국보다는 선거와 관련된 시스템 훨씬 더 나아 있는 상태고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선거에 대한 기회 그리고 연령도 더 낮추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보여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우리 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공화당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선거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대세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좋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막 쭉쭉 오르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옵니다. 박용진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쑥 오르네요. 예, 무겁습니다. 박성중 의원님이 조금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 많이 부럽네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서울시장이라든지 말은 많지만은 많이 부럽네요. 아니 박성중 의원님도 그러고 보니까 서초구청장 출신이시고 구청장이고 국회의원 2번 했고 국회의원 도시행정에 서울시장 전문가고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안 드려서 지금 좀 서운하셨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상황은 아니십니까?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